미사일 폭격을 앞세워 바그다드 포위망을 좁혀오는 미영 지상군. 결사항전을 외치는 공화국 수비대. 바그다드에 대한 공습이 재개됐습니다. 숨막히게 조여오는 지가전의 공포. 전란의 십자인 바그다드. 그 한가운데 종군기자 이진숙이 있습니다. 예, TV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언론계 레전드입니다. 이렇게 걸프전 종군 기자로서의 어떤 그 사명감을 떨친 우리 이진숙 방송인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 나오셨죠? 네, 예. 4대 영어교육과 나왔습니다. 영어로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Yes, go ahead. Yeah, welcome. Yeah. During the Gulf Wars, you are famous as a war reporter. Please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Yeah. So nice to see you here. I'm Jin-Suk Lee. And as he introduced me, I covered two large, great wars, the Gulf War in 1990 war and the Iraq War in 2003. And earlier this year in April, I ran for an office, a congressional office. Thank you. I feel a little bit shy. 이제 한국말로 가시죠. 아,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또 우리 언론계 대선배님이시라 가지고 일문 검색을 해보니까 한 분한테 밀리시더라고. 그 한 분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명이인이잖아요. 충남대학교 총장님이 맞습니다. 동명이인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이 접길로 새는 질문한 이유가 이게 지금 아직도 대구 경북에서도 조금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 권 부장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아, 제가요? 네, 이렇게 좀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언론계에서는 전설이라는 말씀까지 쓰셨는데 좀 많이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아, 그래서 좀 늦었네요, 그죠? 인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좀 웃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점검을 하면 제가 어떤 그 다른 후보들보다도 높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지역에서는 지역 구민들하고 그동안에 이제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절박했던 시점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대로 대구가 코로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주민들께 인사를 드릴, 소통할 시간적 여유가 그때는 없었다. 그것이 외부적인 요인이었다. 코로나였다. 제가 조금만 주민들과 더 소통할 기회를 가졌더라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 있네요, 그죠? 이번에 올해 총선에서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인재 영입 케이스로 그죠? 들어오셨는데 이 공천에서 이거 쓴맛을 봤습니다. 이 실패 원인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많은 분들이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천이었다. 그리고 이기적인 추천이었다. 정당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 가치,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만난 것이 바로 정당인데 그때 당시에 이 통합당의 이익을 생각을 해서 공천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앞뒤가 맞지가 않았어요. 이런 식의 공천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통합당,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쫄딱 망했다는 그런 그 비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부에서 우선은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TK 경우는 짝대기만 이렇게 꽂아놔도 거기에 투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어봤지만 조국과 정경심, 윤미향, 그리고 추미애 이런 사람들을 겪어봤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비상식적인 정권과 마주해서 싸우려고 하면 투사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됩니다. 혹시 우리 권 부장 TK 지역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회의원 몇 명 정도 있다고 기억을 하세요? 지금 투사들 뭐 이렇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TK 유권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우파 정당이 어디 있느냐, 우파 국회의원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고 그때는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인재를 영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또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은 물론 이제 뭐 제 개인한테도 있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당에서
계획이 없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MBC에서 33년 동안 몸을 담으셨지 않습니까? 네. 일선 기자부터 시작해서 차장, 부장, 국장, 본부장, 지사장, 대전 MBC 사장까지. 이 혹시 대구 출신으로서 이게 MBC 내에서 약간 이렇게 조금은 MBC가 또 편향돼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참 그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대로 30년 넘게 MBC라는 조직에서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예. 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될까봐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그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공영방송이라는 건 결국 대한민국의 이익, 예. 또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 그 공익, 공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MBC의 다수는 그런 그 공익보다는 예. 특정 집단의 이익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약간 정치적이기도 하고. MBC 노조원들이 이제 때에 따라서 조금 그 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예. 7, 80% 정도는 노조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노조가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속한 예. 조직원들이거든요. 민노총이라는 게 이제 뭐 한국 노총도 있습니다만 거의 좌파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럼 좌파하고 연계가 돼 있는 이념과 같이 정치 세력화를 한다 그러면 어떤 정치 교육을 하겠습니까? 아까 그 질문에서 나왔지만 좌편향이 되는 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압도적 다수가 정치 좌쪽으로 정치 세력화된 사람들이 지금 사장도 되고 임원도 되고 하니까 예. 그렇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죠. 아,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해결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 결국은 이런 공영 언론을 바꾸는 거는 시청자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외면하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안타깝네요. 제가 예.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데 때로는 그 방송을 보시고 정말 이게 왜곡된 방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방송사에 전화를 걸고 예.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방송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방송을 하는지를 시청자들의 피드백으로 알 수 있거든요. MBC가 조금은 이렇게 좌편향해서 조금 중심을 잡고 국민들을 좀 바라보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론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금 몸소 겪고 계신데 이 네 정권을 이렇게 한 문장식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탈권위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 전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저 높은 곳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만날 수도 없고, 물론 뭐 지금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저 높은 곳에서 일반 사람들은 전혀 상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내 곁에서 만날 수 있는 대통령, 탈권위주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좋네요. 소통도 잘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우파 정치인이니까 우파가 다시 집권할 수 있도록 정권을 탈환한 사람, 탈환한 대통령. 정권을 탈환한 대통령.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그렇지만 그분 역시 우파가 정권을 다시 가져왔을 때 우파의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알려주고 우파가 보면 흔히 보수 꼴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우파가 아니라 우파가 정말 이익을, 공익을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다라는 걸 제대로 이렇게 좀 뿌리부터 알려줬으면 좋은데 광우병 때문에 무너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권력의 붕괴가 광우병 보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광우병 보도 역시 또 MBC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여성으로서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지도자인데 그분은 청와대에 들어가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문고리 3연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근들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 정권에 대해서. 현 정권은 저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비상식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저는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근원부터 무너뜨리려는 사람이에요.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잊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찾아오려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대구 시민이 250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 250만의 의견을, 견해를, 뜻을,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12명의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지금 250만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정말 문재인하고 싸워주라. 지금 집을 사지도 못해요.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합니다. 세금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하라고, 이런 문제 문재인 정권하고 대결해서 싸우라고 사람들 뽑아놨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목소리, 싸우는 목소리 들립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0만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음에는 꼭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이렇게 정치에 대한 꿈은 언제부터 꿨는지, 또 이렇게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정치에 대한 꿈은 제가 이 미스터 문에 대해서 참 상당히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물론 냉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미스터 문. 네, 그가 나를 정치로 끌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상식을 뒤집어 엎는 정부는 없었다. 일찌감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집결을 해서 이 정권을 바꿔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아까 소개도 그렇게 하셨지만 사선을 넘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쟁 취재를 현장에서 한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걸프전 때 종군 기자의 마음으로 이 정권과 싸우겠다. 그렇습니다. 투쟁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고 눈빛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네. 오늘 그래도 종군 기자, 이진숙 언론인의 어떤 다양한 면모를 좀 알 수가 있었고, 우리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현 정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하고 싸우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카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숙이라는 이름 석자로 이렇게 TV매일신문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한번 삼행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진숙이가 확실하게 바꿔 보겠습니다. 숙고한 다음에 어쩌면 또 숙고하지 마시고 이진숙을 선택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시죠. 지금은 영상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 부장이 진행을 하는 야수와 미녀, 미녀와 야수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도 매일매일 서치 검색해서 보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